영상 만들 거 견적은 다 짰어? 다 짰지. 5600X에 3070? 성능은 5600X가 더 좋긴 한데 이건 가성비잖아. 이제 가성비는 인텔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들어오실 때 평소랑 다른 점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유료 광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티라노 많이 컸네요. 유료 광고도 받고. 많이 컸네. 안 그래도 RTX 3070이 나왔길래 이거 사서 리뷰해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딱 하고 있을 때쯤 조택님들께서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돈 안 쓰고 리뷰를 하다니 이거 뭐 감개무량한데요. 요즘에 굉장히 눈치 보였었거든요. 자꾸 통장 잔고만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무시무시해 그냥. 너 뭐야?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3070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3070만 물리자니 병목이 걸릴 것 같고 바꾸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아주 극가성비로 컴퓨터를 마련하실 수 있는 견적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컴퓨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짠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짜서 저한테 주문을 주셨던 제품인데요. 와, 그냥 가성비가 와우. 왜? 이거 몰라? 아이고 형님들 이거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와우입니다. 와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을 베이스로 몇 가지 변경하실 만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빨리 RTX 3070용 핵가성비 견적을 만나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요! 자, 먼저 CPU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i7 1700 벌크 쿨러 미포함 제품이에요. 비용을 좀 줄이려면은 CPU 가격을 줄여야 돼서 1400, 3600 다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결과만 딱 말씀드리면은 병목이 있습니다. 특히 QHD 해상도 이상이라면 1400이라든지 3600도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대부분 FHD 모니터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FHD 기준으로 병목을 안 생기는 기준을 찾으니까 1700이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3700X도 테스트를 해봤지만 3700X는 PBO만 킨 결과 1700이 전력 제한 해제만 걸은 값과 비교를 할 때에도 프레임 기준에서는 1700이 소폭 앞서요. 어차피 싸제 쿨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쿨러 미포함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다나와 현금가 기준 배송비 포함해서 33만 6,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품 제품이 AS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제품이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9세대에 비해서 10세대는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맞춰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썼습니다. 두 번째, 보드는 MSI MAG B460M 박격포 모델이에요. i7 1700 전력 제한 해제까지는 완벽하게 전원부가 버텨주고요. 1900에도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700급 이상 논-K 제품에 있어서는 B460M 라인업에서는 박격포와 스틸 레전드가 사실상 국룰이거든요. 이 둘 중에서 모양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편하신 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나와 현금가 기준으로는 13만 2,500원이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5600X 제품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5600X와 B550M 박격포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 합쳐서 약 1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가성비로는 인텔, 성능으로는 AMD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작업용이 아닌 게임 용도로만 말이에요. 세 번째 램은 마이크론 DDR4 3200램 8GB 2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어차피 B보드 사용해서 램 오버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3200램 쓰면은 2933까지 알아서 다운클럭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은 무슨 RTX 3070에다가 오버 견적도 아니고 이런 흐지부지한 견적을 가지고 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3070을 전세대 플래그십인 2080 Ti로 착각해서 생기는 착시 현상 같은 거예요. 전세대 플래그십이라고 한다면 그 세대 가장 좋은 제품들로 맞춰서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해서 3070은 미드레인지급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쓴다라고 하더라도 퍼포먼스 등급에서 넘어서는 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대 기준으로 2070 슈퍼랑 비슷한 라인업이라는 거죠. 2070 슈퍼가 가성비 좋게 맞추시는 분들은 1400이나 3600에도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기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총 가격대가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의 미드급 견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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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미친년아, 미치면 곱게 미쳐.
그래서 그냥 노노버 스톡으로 편하게 사용할 만한 견적을 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SSD는 PM981A 512GB, 케이스는 브라보텍 스워드 S830 RGB 타이탄 글래스 제품이고요. 파워는 안텍 EAG 프로 750W 80플러스 골드 모듈러 제품입니다. 쿨러는 다크플래시 트위스트 DX360A RGB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1700에는요 일반형 타워 쿨러를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여름에도 빡세게 오랫동안 돌릴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2열 이상의 순행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2열 순행 중에 저렴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5만원대의 DT240, CT240, 프로스트 플로우 X240 등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 이왕이면 모양을 좀 더 이쁘게 라는 생각으로 DX360 제품을 넣어줬어요. DX240 제품도 있는데 이거랑 만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만원 차이라고 한다면 3년을 넣어주는 것도 가격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예산이 좀 빠듯하다 싶으시면 파워를 좀 줄이셔도 되는데요. 단 유의하셔야 될 점은 3070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2V 기준으로 700W 이상급의 파워를 쓰셔야 됩니다. 저렴한 제품 중에서는요 FSP 하이드로 프로 700W 제품과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750W 브론즈 제품 정도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명들을 또 나열을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래픽카드 대여 이외에는 광고는 없습니다. 여기 광고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로닉스, FSP 연락 좀 어떻게.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마지막으로는요 조텍 RTX 3070 트윈 엣지 OC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부품값으로 총합 154만원대에 맞출 수 있는 아주 꿀 중에 꿀 견적이에요. 이 제품에 대한 모습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녀석들을 조합한 제품을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성능을 한번 보시죠. 일단 타스 점수입니다. 1700에서 측정한 그래픽 스코어가 13983포인트, 3900X에서 측정한 그래픽 스코어가 13664포인트로 측정이 되는데요. 지난 세대 동급 제품인 2070 슈퍼가 그래픽 스코어가 9000점에서 1000점 정도 나왔던 걸 감안해보면 약 30% 정도의 점수 향상이 이루어졌어요. 다음은 파스인데요. 1700에서 측정한 그래픽 스코어가 35056포인트고요. 3900X에서는 33429포인트가 측정이 되었어요. 일단 점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2080 Ti와 상당히 비슷한 점수를 보입니다. 게임 테스트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전부 FHD 기준으로 측정을 했고요. 몬스터 헌터 아이스본입니다. 옵션은 최상업으로 줬고요. 보시다시피 평균 140프레임 정도를 뽑아주고 있고요. CPU 로드율도 99%까지 쭉쭉 뽑아주고 있어요. 와, 모넌 프로블 70만원짜리가 이 정도로 뽑아준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에버리지랑 1%로 이런 것들이 평균 프레임이 좀 높게 나오죠. 이건 앞서 제가 국민 옵션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깜빡하고 리셋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국민 옵션 기준으로는요 평균 프레임을 한 240프레임 정도 뽑아주는데요. 그래도 그래픽 로드율을 다 못 뽑아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올 울트라 옵션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 후에는 보시다시피 200에서 180프레임 정도, 교전 시에도 150프레임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 잡고 됐어! 제가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 그동안에 키를 못 땄었던 거는 컴퓨터 사양이 별로여서 그랬던 거였어요. 확실히 부드러우니까 에임이 그냥 딱딱 맞습니다. 치킨 1도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위쳐3도 풀옵션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평균 140프레임대, 1% 로우도 100프레임대가 찍힙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도 벤치마크 툴로 진행을 해봤어요. 최종 결과값이 애프터 버너 측정값과 큰 오차는 없죠. 평균 90프레임 정도, 1% 로우는 50프레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워존입니다. 올 풀옵션 기준으로 평균 200프레임, 1% 로우 110프레임대로 측정이 되고요. 그래픽카드 로드율은 90% 이상으로 꾸준히 잘 뽑아줍니다. 자, FHD 기준으로 로드율 쭉쭉 뽑아주는 걸 봤으니까 이제 온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실내 24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할 때 최대 온도 69도, 아이들 시 40도대 측정이 되고요. 최대 전력 소모량은 220W로 측정이 됐습니다. 확실히 동급 성능인 2080 Ti에 비해서 최대 전력 소모량이 50W에서 60W 가까이 빠져서 그런지요. 온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착합니다. 지금 연달아서 이 테스트 저 테스트 게임 계속하고 아주 오지게 돌렸거든요.
그랬는데도 70도가 안 찍혔다라는 거는 고무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제품을 다른 3070과 비교를 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이 온도 자체만으로도 쓸만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텍 제품도 확인을 해볼까요? 조텍 제품은 항상 박스가 이렇게 큽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요. 일단 다른 3070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납작한 편이에요. 사실 2슬롯짜리 그래픽카드를 납작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최근에 70급 이상의 그래픽카드에서 2.5슬롯 이하를 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최근에 나온 3080이 워낙 방열판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2.5슬롯부터 스타트가 되고 3슬롯에 달하는 제품들도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슬롯 제품이 엄청 슬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세대 조텍 2070 슈퍼 AMP 제품이랑 거의 두께가 비슷한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납작하기도 하지만 이 가로폭이 굉장히 넓어요. 물고기로 따지면은 우럭보다는 광어에 가깝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살짝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깎여 있는 게 여기 손잡이 이렇게 달리면은 중식도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앞쪽에는 플라스틱 매트한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블랙 색상의 메탈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길이는 235mm, 폭은 약 125mm고요. 길이로는 이게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이 좀 덜 탈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다만 폭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케이스에 따라서는 호환이 안 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 105mm, 뒤쪽에 95mm짜리 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드는 거 2060 플렉스 이후로 재미 드는 것 같거든요. 심심한 디자인보다는 약간 비대칭으로 두어서 조금 보는 맛은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빈 공간들 이용을 해서 뒤쪽에 있는 펜도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이드 쪽으로는 이 조텍 게이밍이라는 부분에 흰색으로 LED가 들어오고요. 뒷면에 이렇게 감싸진 모양의 백플레이트가 붙어 있어요. 백플레이트는 메탈 재질이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각인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럭저럭 모양이 이쁩니다. 다만 이쪽에는 RGB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보시다시피 PCB 기판은 여기에서 끝나요. 하지만 길게 히트싱크를 늘려놓다 보니까 전원 포트 위치가 상당히 깊숙한 위치에 포진되어 있어요. 8+8핀이고요. 원래 이렇게 전원 포트가 완전 바깥쪽에 위치해 있으면은 포트를 꼽고 선을 이쪽에서 말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선 위치가 상당히 안 이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트를 꼽고 이 안에서 선이 말아져서 바깥으로 나가면 돼서 선 정리할 때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포트 꽂을 때 좀 빡세더라고요. 포트는 HDMI 포트 1개와 DP 포트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보다 보니까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그란 부분에 팩토리 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개봉을 하면 AS를 안 해주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야, 역시 심하게 쿨한 AS를 자랑하는 조텍. 그냥 열어놨네요. 온도 올라가면 써멀지라라는 거죠. 덕분에 분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다 끝났고요. GA104 칩과 GDDR6 메모리는 삼성께 탑재가 되어 있네요. GPU 모스펫은 AOG 5311 50A짜리 드라이버 모스가 들어가 있고요. GPU 전원부는 1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판이 굉장히 작은 대신에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이고요. 전원부, 메모리 써멀 패드랑 뒤쪽 백플레이트 방열판으로 활용해서 메모리 부분 방열을 할 수 있도록 꽤나 신경을 썼네요. 히트파이프는 6mm짜리 5개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야, 이거 넙대대한 게 진짜 독특하네요. 얇은 두께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작게 만들면서도 온도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거는 따봉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케이스에서 더 높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타사 제품들은 작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반면에 조텍은 2060 슈퍼 때부터 작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은 꾸준히 작게 뽑아줬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의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측면을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FHD 모니터에서 RTX 3070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핵가성비 견적, 그리고 조텍 RTX 3070 트윈 엣지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070, 와,
지난 시대의 플래그십인 2080 Ti의 성능을 내면서도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요. 미드레인지급에선 아마 어마어마한 인기몰이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량 부족으로 컴덕들의 속을 아주 태웠었던 RTX 3080과 비교해서 3070은 발매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물량이 넘쳐 흐르거든요. 타 들어간 많은 게이머들의 속을 3070이 대신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덕분에 저도 5월달부터 100만원 이상 견적에 대해서는 추천을 못하다 보니까 장사를 거의 말아먹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3070 나왔으니까 일 좀 시작해봐야 되겠네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